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서 긴급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권 대선 주자,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죠. 물론 조기 대선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일단은 뭐 조기 대선은 없는 걸로 우리는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그때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9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역시 김문수입니다. 어떤 놈들은 말이죠, 빨리 지가 나가고 싶어서 조기 대선 속으로 은큼한 마음을 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홍준표가 대표적인 인간이죠. 홍준표는 조기 대선으로 갔다가 또 윤 대통령 쪽으로 왔다가 마치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빨리 조기 대선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또 겉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김문수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딱 잡고 있으면 말이죠, 나는 조기 대선은 없다, 나는 지금 대선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딱 하니까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니까 또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나오고 나니까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변론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변론을 제기하라고 그럴까요?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변론 재개라고 그래요.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변론 재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불공정한 재판을 했죠. 검찰의 수사 기록 같은 거 막 갖다 썼죠.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신문권 이런 거 다 제한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하지 않았죠. 변론기를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그런 식으로 또 재판을 진행했고, 무슨 대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무슨 진행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문영배는 말이죠, 지금 그 증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증인을 택함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증인을 기각해 버렸죠. 특히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관위 서버를 까는 거죠. 그 선관위 서버는 말이죠, 만약에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따르겠다라고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장한 메모라고 하는 거, 그 너무나 그 조작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필적 감정조차 하지 않았죠. 그뿐이 아닙니다. 곽종근 진술 지금 전부 다 해유됐다는 거 다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제기 안 하죠. 원래 일반 재판 같으면 말이죠, 그 정도 되면 당연히 변론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그때는 변론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김문수 장관은 이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실한 또 부정한 이런 심리를 해놓고 나서 그에 기반해서 그 증거도 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증명력이나 증거 능력이나 없는 그런 허위 조작 증거를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폭동을 저지른다면, 그거야말로 폭동이죠. 그런 어떤 망동을 저지른다면 그거는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왜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까? 잘못하면 재심 사유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기 사유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불법이 드러났는데, 공수처의 불법이 드러났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말이죠,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판사, 내지는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판사, 역시 올바른 거죠. 일단 지금 말이죠, 모면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석방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각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 기각한다 해서 뭐 지기현 부장판사를 우리 우파 쪽에서는 좀 욕하고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영장이 발부된 거, 그 영장이 발부된 걸 그대로 유지한 것 뿐인데, 그리고 구속 취소는 별로 안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대로 그냥 구속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럼 끝이야. 옛날에 말이죠, 얼마나 웃긴 판사가 있었습니까? 차은경 판사는 그렇게 말이죠, 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나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음이라고 하는, 그냥 되지도 않는 그 몇 자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죠.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건 도망간 거 아닙니까? 체포돼 있으니까 말이죠,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그 체포 상태를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구속 취소 사유가 없음, 그러고 나서 그냥 기각 각하 그러면 돼. 기각했겠지. 그러면 돼. 그러나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지기현 부장판사는 역시 법관입니다. 판사다운 판사죠. 그래서 지금 사법 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김문수 장관은 더 확실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이죠. 김문수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탄핵 무효가 아니라 탄핵 재판이 무효다. 이 탄핵 무효는 당연한 거지만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다. 무슨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재판을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지금 변론 제기를 해가지고서 다시 변론을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꼼꼼히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 서비스망 SSL에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면서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더 무게가 실리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김문수 장관은 말이죠. 또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3월 10일이냐. 3월 11일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왔냐면 3월 11일 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3월 11일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뭐 이렇게 선고하도록 돼 있는 거 뭐 있잖아요. 그걸 따질 때 아주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헌재에서 문영배가 난리를 떨었다. 사실은 3월 11일보다도 먼저 하려고 3월 첫 주에 하려고 그랬던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9차, 10차 이렇게 이제 또 요청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게 삐그러진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3월 26일 날 설사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기현 부장판사 이 판결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원이 확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논리에 잘못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헌재는 말이죠. 문영배가 지금까지 빨리빨리 재판을 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그 수작을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미비한 거 그리고 지금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그 증거 얻었던 거 있죠. 전부 다 이거 재판을 열어야 이거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재판을 열고 이거 증거로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불법 구속 기간 중에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중에도 다른 관련자 참고인들이 즉 똥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이거 끝났구나. 이제 기울었구나. 꽁세 울었구나. 이재명 쪽으로 모든 것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유리한 얘기를 하다가 싹 바꿔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유리한 말을 한 것이 있는지 그럼 이상한 거잖아. 윤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말을 바꿨다면 윤 대통령 구속되는 거 보고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윤 대통령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서 말을 바꾼 사람이 있는지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김문수가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변론 재개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만연히 그냥 이재명의 소위 대선 일정 거기 마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던 문영배는 정말로 이제 와서라도 개과천선을 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야욕과 수작을 버리고
지금 다시 변론 제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잘못된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는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오염된 증거가 있는지, 조작된 증거가 있는지, 말을 바꾼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문수 장관의 폭탄 경고.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장관은 말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2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그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했을 경우에,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이제 김문수 장관이 또 바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속에 꼭 뭐 김문수 장관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라도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니들 헌법재판 만약에 쓸데없는 짓 하고 헛짓거리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단죄하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여권이 지금 이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는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당황하지 말고 김문수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강신을 틔웁니다.